비가 쏟아지는 장례식장 문턱에서 지우는 할머니의 관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가족들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집 안가구를 챙겨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언 집행인이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께서 내게 특별히 남기신 게 있어. 여행 가방 하나와 기차표. 그 말에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며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다. 그의 비밀을, 그 고독한 사랑을. 지훈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KTX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이 그의 마음처럼 흐려졌다. 할머니의 유품 가방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부산행 기차표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내가 숨기던 그 마음을 따라가렴. 가족들은 이해 못할 테지만 세상은 널 기다리고 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지훈은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지만 직장도 연인도 없는 삶이었다. 가족의 시선이 무거웠다. 아버지는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고 어머니는 그냥 피했다.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안아주며 속삭이셨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우리 지훈이.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가방을 메고 비를 뚫고 나왔다. 할머니의 고향, 해운대 해변 근처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하지만 부엌 선반 뒤에 숨겨진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열어보니 할머니의 일기장과 작은 사진 앨범.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할머니도. 그날 밤 지훈은 일기장을 펼쳤다. 할머니의 글씨는 떨림이 있었다. 1940년대 전쟁 속에서 만난 그녀. 우리는 사랑했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았어. 가족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혼자 살았지.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줬어. 지훈은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비밀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죄송해요. 이 집 주인분이신가요? 저는 옆집에 사는 민지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거 듣고 조문 왔어요. 민지는 24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스쳤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웃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훈을 봐왔다.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손자분이시죠? 서울에서 오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우산을 건네며 웃었다. 비가 엄청 와요.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선 민지는 자연스럽게 청소에 손을 보탰다. 대화가 이어지며 지훈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가 제 비밀을 아셨어요. 저는 게이예요. 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잡았다. 저도 알아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 고백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세상이 좁아지며 동시에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훈을 해운대 해변으로 데려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마음을 달랬다. 할머니 일기 봤어요. 민지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믿기지 않아요.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가족 때문에 고생했어요. 대학 때 연인이었는데 부모님께 들통나서 쫓겨났죠. 지금은 혼자 살아요. 하지만 여기 부산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GLBT 친구들 모여서 지내는 곳.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울의 차가운 시선과 달리 여기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집 팔아버렸어. 내 몫은 없어. 빨리 올라와.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아버지, 할머니 유언은요? 그건 미신이야. 내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지. 통화가 끊기자 지우는 무너졌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과거 연인, 배신과 상처, 지훈의 숨겨진 사랑,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서로의 아픔이 공명하며 우정이 싹텄다. 며칠 후 지훈은 민지의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받았다. 작은 카페에서 열린 모임이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트랜스젠더 청년, 바이섹슈얼 커플, 그리고 지훈처럼 혼란스러운 이들. 환영해요. 새 얼굴, 리더인 태민이 웃었다. 태민은 30대 초반, 부산 로컬 아티스트로 자신의 작품으로 커뮤니티를 후원했다. 모임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이 날 버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길을 보여주셨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지는 옆에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지훈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됐다. 태민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너, 예쁜 목소리네. 내 전시회 도와줄래? 태민의 시선이 부드러웠다. 지훈은 당황했다. 태민은 오픈게이로 자신감 넘쳤다. 민지는 그 광경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스쳤다. 태민 오빠, 지훈이 아직 적응 중이에요.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태민의 매력에 끌리면서도 민지와의 우정이 소중했다. 이게 사랑인가? 밤에 혼자 생각하며 지훈은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전시회 날 부산 아트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훈은 태민의 조수로 바빴다. 그림 속에는 GLBT 테마가 가득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키스하는 남자들, 가족의 시선 피하는 여성들. 관객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이 그림 감동적이네. 너 모델이야? 농담처럼 웃는 남자, 이름은 현우. 28살,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였다. 현우의 눈빛이 지훈을 사로잡았다.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화가 이어지며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나도 게이야. 서울에서 일하는데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여기 내려와서 쉬는 중이야. 그날 밤 전시회 후 파티에서 지훈은 현우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태민은 멀리서 지켜보며 질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지훈을 끌어당겼다. 조심해. 현우 씨, 바람둥이 소문 있어.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다. 현우의 솔직함이 매력적이었지만 태민의 안정감도 민지의 우정도 놓칠 수 없었다. 갑자기 현우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일 데이트 어때? 그 순간 태민이 끼어들었다. 지훈은 내 파트너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지가 중재했다. 다들 진정해요. 지훈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다음 날 지훈은 혼자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속마음을 씻어주려는 듯했다.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어머니였다. 지훈아, 아버지가 화나셨어. 그 집 팔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엄마, 왜 날 이해 못해요?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지훈은 전화를 끊고 소리쳤다. 정상, 이게 정상인가요? 눈물이 흘렀다. 그때 민지가 나타났다. 지훈아, 나랑 이야기할래?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울었다. 민지의 고백이 이어졌다. 나, 지훈이 좋아. 친구 이상으로 지훈은 놀랐다. 하지만 난 남자를 좋아해. 민지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그냥 곁에 있고 싶어.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꿨다. 지훈은 민지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마음을 탐색했다. 태민과 현우 사이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태민은 안정된 미래를 약속했지만 현우는 모험을 제안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현우가 태민의 그림을 비판했다.
너무 상업적이지 않아? 진짜 고통을 표현해야 해. 태민이 반발했다. 넌 서울 놈이잖아. 부산의 현실 몰라. 지우는 중간에 서서 갈등했다. 민지가 속삭였다. 내 마음 따라가. 할머니처럼. 갑자기 서울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지훈. 나와. 집 안으로 들어선 가족은 충격받았다. 민지와 태민, 현우가 함께 있는 광경.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애들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용기를 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처럼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됐어? 그 순간 지우는 할머니의 일기를 꺼냈다. 읽어보세요.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가족은 일기를 읽으며 침묵했다. 할머니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그날 밤 가족 간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신 이유, 이제 알겠어.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가 떠나기로 했다. 지훈아, 나 서울로 가.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태민은 나랑 같이 살면 안정될 거야 라고 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조언이 빛났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찾아. 고조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터졌다. 지역신문에 GLBT 커뮤니티 기사가 실렸다. 현우의 글이었다. 하지만 제목이 자극적이었다. 부산에 숨겨진 동성애자들, 가족의 배신, 가족이 다시 분노했다. 아버지가 지훈을 끌고 가려 했다. 이런 데서 살다니. 싸움 중 태민이 아버지를 막았다. 주먹이 오갔다. 지훈은 소리쳤다. 그만. 이게 사랑인가요? 현우가 달려와 진압했다. 미안해. 내 기사 때문에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그 와중 지훈은 할머니의 사진 앨범을 펼쳤다. 할머니의 연인, 이름은 순자였다. 조사를 해보니 순자가 아직 살아있었다. 부산 근교 요양원에. 지훈은 민지와 함께 찾아갔다. 순자 할머니는 90대, 눈이 희미했지만 미소 지었다. 너 할머니 손자구나. 이야기로 밤이 새웠다. 사랑은 기다림이야.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지훈의 마음이 정리가 됐다. 돌아와. 지훈은 현우를 선택했다. 너와 함께 모험하고 싶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민은 아프지만 축복했다. 행복해, 친구. 민지는 언제든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아. 가족도 변화했다. 아버지가 사과했다.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처럼 이해하려 할게. 시간이 흘러 지훈과 현우는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산의 추억은 영원했다. 커뮤니티는 더 강해졌고 민지와 태민의 새로운 로맨스가 싹텄다. 할머니의 유산은 사랑의 연결이었다. 지훈은 기차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 길이 제 길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장례식장 문턱에서 지훈은 할머니의 관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가족들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집 안가구를 챙겨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언 집행인이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께서 내게 특별히 남기신 게 있어. 여행 가방 하나와 기차표. 그 말에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며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다. 그의 비밀을, 그 고독한 사랑을. 지훈은 그날 밤 서울의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다. 방 안은 텅 비었다. 가족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고 형제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지훈은 25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생활을 했지만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대학 시절 선배와의 짝사랑이 그의 유일한 비밀이었다. 그 선배는 졸업 후 결혼했고 지훈은 그 상처를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 왜 가족들은 날 이해 못해요?
할머니는 항상 웃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다. 다음 날, 지우는 KTX에 올랐다. 가방 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부산으로 가렴. 내가 태어난 땅이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부산은 할머니의 고향, 지훈의 뿌리였다. 기차가 달리며 창밖 산맥이 스치듯 지나갔다. 지훈의 마음도 그렇게 스치듯 아팠다. 도착 후 택시를 타고 해운대 근처 한옥으로 향했다. 집은 낡았지만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할머니, 지훈은 무릎 꿇었다. 부엌을 뒤지다 상자를 발견했다. 일기장과 사진.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한 여성과 손잡고 웃는 사진.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이 밤이 깊어지며 일기장을 읽었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전쟁 속 금지된 로맨스. 그녀와의 키스는 세상의 전부였어. 하지만 가족은 나를 버렸지. 지훈은 울었다. 할머니도 GLBT였다. 그 비밀이 지훈을 구원할 열쇠였다. 노크 소리. 문 열자. 민지. 할머니 손자분이시죠? 이웃 민지예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차를 타주며 민지는 말했다.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분, 서울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은 고백했다. 저 게이예요. 가족이 버렸어요. 민지는 안아주었다. 저도 레즈비언. 이해해요. 그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과거, 가족 배신, 지훈의 고독, 우정이 피어났다. 아침 해가 해변을 비추며 민지가 지훈을 불렀다. 산책 갈까요? 마음 풀려요. 해운대 모래사장을 걷다. 민지는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매주 모여요. 지훈은 망설였다. 저 같은 사람이 받아줄까요? 민지는 웃었다. 당연하죠. 할머니도 우리 멤버였어요. 모임 장소는 작은 카페. 태민이 맞이했다. 새로운 얼굴. 환영해. 태민의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모임에서 지훈은 이야기를 했다. 박수가 터졌다. 그 후 태민이 다가왔다. 너 디자인 한다며? 내 전시 도와줄래? 지훈은 수락했다. 민지는 살짝 불편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은 현우를 만났다. 전시회 홍보 중 현우가 나타났다. 기사 쓸게. 흥미로워. 현우의 눈빛이 강렬했다. 대화가 깊어지며 현우의 고백. 나도 게이. 서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 내려왔어. 지훈의 마음이 동했다. 하지만 가족 전화. 집 팔았어. 올라와. 지훈은 무너졌다. 민지가 위로했다. 여기 있어요. 그날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민지의 감정이 드러났다. 지훈이 곁에 있고 싶어. 지훈은 당황했다. 하지만 난 사랑의 형태가 흔들렸다.